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관이 8명으로 되어 있죠.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특히 그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이거 도대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헌법재판소 내부 직원들로부터 지금 연이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인데요.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도대체 이런 거 헌법재판소 구성이 있습니까? 이게 좀 황당한 것이고, 좌파들이 완전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도구,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헌법재판소를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미선에 관한 추가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미선이 자신의 남편이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실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의 남편이 권순일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문제가 된다,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미선의 동생도 현재 변호사로 있는데, 보니까 윤미향의 여기가 이제 이장이라고, 이미선의 동생인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 피 같은 돈을 갈취한 것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징역형, 이런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던 그 윤미향이 이끌던 그 단체에서 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도 공동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사로 근무했던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선의 남편도 그렇고, 이제 오충진 변호사죠, 남편도 그렇고 이 권순일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권순일은 뭔가 이재명과 야합해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번 김만배 회사의 자문을 맡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자신의 여동생도 그런 것이 드러났는데, 근데 특히 이제 윤미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미향의 남편이 또 있죠. 윤미향의 남편이 완전히 유명한 친북 종북 좌파입니다. 이 윤미향의 남편이, 윤미향도 그렇고 그런 단체에서 이사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 이 돈을 갈취한, 여기도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매우 수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선 자체도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도 지금 재판을 하면서 지금 이미선이 노골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받을 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증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겁박성에 발언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미선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던 그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기 문영배 못지않게 이미선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배도 지금 이재명과의 유착, 이재명과의 친분, 이런 게 드러났죠. 드러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종북 좌파, 그 다음에 민주당과의 유착, 윤석열 반대, 이쪽 세력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그런 SNS에서 활동을 한, 팔로우한 이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최근에 트위터 계정을 잠정 폐쇄했는지 없앴는지 싹 사라졌어요, 현재. 근데 이제 이미 언론들에서 취재된 바에 의하면 내용 자체가 황당합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쪽의 관련자들의 내용을 팔로우하는 이런 거, 심지어는 김어준이, 딴지일보 이런 거, 그다음에 신영복 교수니, 김재동이니, 이런 사람들을 주로 팔로우했던 이런 사실이 드러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올린 글에 보면 나는 좌파에서 맨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떠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트위터 계정을 갖다가 이제 싹 감춰버린 이런 사실도 드러나서, 자기가 당당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안한 것이죠. 또 뭐가 드러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문영배도 그렇고 이미선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이제 정계선이라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이 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도 심각합니다. 정계선 자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다가 정계선이 남편이 또 국회 대리인단 대표
그 로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공정, 불공정에다가 이 종북 좌파 이들과 아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헌재 구성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헌재 내부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헌재 재판관들 구성이 이대로 가면 국민들로부터 이거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동의를 얻기 어렵고 만약에 이재명 재판 지금 보니까 이재명 재판 전에 결론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폭로가 나오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그 헌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겁난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폭동을 해서 헌재에 불을 쳐들어올까 봐 겁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가 이거죠. 8명 중에 5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니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완전히 그 법원 내에서도 좌편향. 이런 도대체가 이런 그 헌재 구성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참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특정 성향 모임 출신 인사들만 5명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지무지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헌재 내부에서도 그래서 모양이 더 안 좋아졌다. 만약에 이재명 재판 확정 전에 윤 대통령 탄핵에 만약에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이 재판 확정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면은 한독수 대행 탄핵 요것도 지금 걸려 있고 감사원정 탄핵 문제도 걸려 있고 이재명이 수사했다고 해서 민주당 수사했다고 해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도 걸려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갑자기 지금 맨 마지막으로 지금 걸려 있는 마은혁이 여기 완전히 종북 좌파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요.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요. 이자를 또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공정성은 저리 가라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지 이 좌파 뜻대로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수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법적 횡포, 정치적 횡포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고 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거 완전히 셀프 임명이고 야당목 헌법재판관 챙기기인데 그동안에 관행하고도 맞지 않고 공정성하고도 맞지 않죠. 원래 1대1입니다. 3명이.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 이런 건데 지금 황당하게 이들이 여당 하나 야당 둘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한 명도 보니까 최소한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는 이런 우리법 연구회 출신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런 마흔역을 넘겠다고 하니까 지금 헌재 내부에서 심각하다, 걱정된다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헌재에서 근무 중인 현직 사무관 A씨는 지금 SNS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이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의 진행이 이 두 재판관 특히 이제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4월 15일인가 임기가 만료되는데 퇴임 전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면서 만약 이재명의 재판 확정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면서 내부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 인적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 진행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지금 그들은 알고 있겠죠. 내부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성도 그렇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이런 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 직원인 사무관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이런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모양이 더 안 좋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설사 이재명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야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할 것이라면서 이 2명의 그러니까 문영배와 이미선 임기가 끝나서 문제라면 그때 가면 정치권과 연이 없는 중립적인 이런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진행하면 되지. 이 지금 8명 중에 5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 상황에서
마흔여까지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명의 재판관 퇴임 전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이 직원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헌재 내부에서 직원들이 어떤 집단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예상도 한편으로 드는데,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 자기들이 그 잘못된 불법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윤 대통령을 또 황당하게 구속 기소하는 짓을 저질렀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단을 만나서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히 대처하자. 그리고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대처하자.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국민을 믿고 끝까지 함께 가자. 끝까지 싸우자.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나왔고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그리고 수사도 못했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소를 한다. 이건 공소가 안 된다. 라면서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2번이나 보냈는데 2번이 다 불화했어요. 그 내용은 이건 수사가 불법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도 그렇고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믿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싸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